자, 오늘은 그 저번에 했던 거, IO 메서드. 자, polling, interrupt, 그 다음에 DMA. 자, 폴링은 CPU가 예를 들어서 CPU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내가 뭔가 CPU하고 데이터를 뭐 주고받고 싶다 하면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뭐 비트 하나를 세트시킨다든지, 그죠? 그러면 CPU가 뭐냐면, 자, 약속을 해놨어요. 주변 장치가 내가 이거 할 때 D0 비트, 데이터버스에 제로 번째 비트 있죠? 제로 번째 비트 내가 1로 만들게. 만약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 하면, 그죠? 그러면 CPU가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버스에, 이거 이제 이 번지 수는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요 주변 장치의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 갖고 요 놈이 뭐 어느 번지에 이제 매핑이 돼 있겠죠? 그러면 어드레스 버스로 요 주변 장치를 선택해서 데이터버스를 읽어봐 가지고 0번째 비트가 1이면 여기 있는 주변 장치가 뭔가 처리해 달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플래그죠, 플래그. 1로 만들면 내가 깃발을 올린 거고, 내가 뭐 안 해도 된다, 일을 내가 처리 안 해줘도 된다 하면 0으로 만들어 놓으면 플래그를 내린 거죠. 그러면 동작을 안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주변 장치가 내가 일을 좀 내 쪽에 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 달라고 할 때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매번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플래그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담이 다 누구한테 가요? CPU가 매번, 그죠? CPU가 매번 주변 장치에 지금 일 처리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CPU가 요 몇 번지, 주변 장치가 만약에 이 칩 이네이블이 만약에 80H 번지에서 만약에 매핑이 되어 있다면 80H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받아갖고 0번째 비트가 1이냐 아니냐를 그죠? 플래그를 계속 체크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CPU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뭔가 일을 처리하다가 매번 뭡니까? 주기적으로 뭐 해야 돼? CPU가 메인 작업을 하다가 플래그 체크를 하고 또 뭡니까? 일을 하다가 또 플래그 체크하고 일을 하다가 계속 뭘 해야 됩니까? 플래그 체킹하는 작업을 갖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죠, 그죠? CPU 타임을 갖다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이걸 갖다 얼마만큼 자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무 이 CPU 시간을 갖다가 이것만큼 CPU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체킹하는 시간만큼. 그래서 이거는 가장 나쁜 방법이죠. 그렇지만 하드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폴링 방법이 몇 개 안 될 때는 폴링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 반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인터럽트죠. 인터럽트는 긴급한 사태가 생기면 CPU한테 그때 바로 알려주게끔. 이거는 뭡니까? 그때 못 알려주죠. CPU가 자기 일을 하다가 이제 체킹할 때, 플래그 체킹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저 뭡니까? 네가 지금 내 사용할 게 있니 없니 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만약에 요때 내가 막 일을 처리할 게 뭐가 생겼다고 그럽시다. 이 주변 장치가. 그러면 이때 알려주더라도 체크할 때 비로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딜레이가 크죠. 그래서 주변 그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제 인터럽트.
그래서 인터럽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터럽트에는 non-maskable 인터럽트하고 그냥 인터럽트하고 그냥 일반적인 인터럽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maskable 인터럽트죠. 그 다음에 non-maskable 이걸 우리 MI 이거는 NMI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데서는 인터럽트를 갖다가 exception이라고도 합니다. exception. ARM 같은 경우에는 interrupt라는 말보다는 exception, 외의 처리라고 exception processing 이라고 자, 그럼 요거 차이점이 뭘까요? 매스커블 인터럽트하고 non 매스커블 인터럽트 차이점. 매스커블, non 매스커블. 매스크가 뭐예요? 매스크가 우리 가면 쓰는 것처럼 그죠? 네. 자, 매스커블 인터럽트는 뭐냐면 각 인터럽트마다 요 인터럽트 소스가 우리가 저번에 뭐 801 할 때도 있었죠. 뭐 타이머 인터럽트 1, 타이머 인터럽트 0 뭐 이런 식으로 각 해당되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인터럽트 해당되는 비트가 세트가 됐잖아요. 그죠? 그 있을 때 마찬가지로 또 여기 뭐냐면 그거 한 세트 같이 나란하게 뭐가 있냐면 매스킹 비트가 같이 있어요. 자, 있어갖고 요 인터럽트가 1이 되더라도 매스킹 시키는 것 갖다가 1로 세트해 보면 마스킹 시키는 1이면 마스킹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1이 발생해서 마스킹을 시켰어요. 마스킹 시켰다는 건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이거 막아버렸다. 그죠? 그래서 인터럽트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줘요. 그런데 받아주고 싶으면 요 마스킹 비트를 마스킹 안 시키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되더라도 인터럽트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 비트가 있는 인터럽트가 바로 마스커블 인터럽트. 네? 마스커블 인터럽트.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마스킹 비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되는 인터럽트가 마스커블 인터럽트. 그래서 조금 이거는 뭡니까? non-maskable 인터럽트는 뭐냐면 마스킹이 없어요. 마스킹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처리가 돼야 되는 인터럽트가 non-maskable 인터럽트.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처리가 바로 일어나는 인터럽트. 그래서 요거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NMI는 언제 쓰느냐면 정전되면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정전되면 시스템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정전이 됐어요.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돌아가던 히스토리를 갖다 뭡니까? 메모리의 상태를 갖다가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되죠. 그죠?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정전이 되더라도 중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백업을 해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 할 때 NMI, 이거는 마스킹 상태 상관없이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터럽트가 non-maskable 인터럽트. 거기에 반해서 요거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뭐 지금 내가 더 중요한 인터럽트 처리를, 인터럽트가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인터럽트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인터럽트는 내가 잠깐 기다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터럽트가 마스커블 인터럽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인터럽트가 걸리면 보통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 요즘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뭐냐면 벡터드 인터럽트입니다.
이거 요즘은 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정 주소 옛날에는 고정 주소 인터럽트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터럽트 걸리면 정해진 번지로 무조건 뛰어가요. 네, 정해진 번지로. 그래서 인터럽트 1은 예를 들어서 8번지로 뛰어간다. 인터럽트 2는 뭐 10번지로 뛰어간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정해진 번지로 무조건 뛰어가게끔 이렇게 처리되는 게 초기에 나온 것들은 보통 이랬죠. 그래서 뭐 인터럽트 소수도 얼마 안 될 때, 몇 개 안 될 때 제가 뭐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대학 다닐 때 많이 사용했던 G80. 지금은 뭐 보기가 어렵나요? 자일로그 G80이라고 8비트에서는 가장 포퓰러했던 8비트 CPU에서 가장 많이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 CPU가 자일로그에서 나온 G80이라는 CPU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텔 8080 인텔에서 나왔던 8비트 CPU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CPU가 8080입니다. 8080 맞죠? 예, 8080이었는데 여기에서 개발하던 사람들이 인텔사하고 뭔가 뭐 월급이나 뭐 이런 면에서 서로 뭐가 안 맞아갖고 요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일로그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나온 게 G80이기 때문에 8080을 모델로 해갖고 기능을 갖다 더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8비트에서는 가장 그때 인텔에서 나온 것 중에 인기 있던 게 요건데 요게다가 덤으로 더 많은 명령어도 집어넣고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온 게 G80이거든요. 그래서 G80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미국에서는 G80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하여튼 그 G80 CPU에 보면 인터럽트 딱 걸리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조건 몇 번지로 뛰어가냐면 0038번지로 뛰어가요. 인터럽트만 발생하면 38번지로 뛰어가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인터럽트 발생하면 거의 다 뭡니까? 고정주소 분기 인터럽트 하는데 그 당시에 8비트 CPU 중에서 벡터드 인터럽트를 도입한 CPU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이게 8비트에서. 이때부터 벡터드 인터럽트 개념이 이제 막 나왔던 거죠. G80이 벡터드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성공을 한 CPU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벡터드 인터럽트는 I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I라는 레지스터. 인터럽트의 시작 주소를 상위 8비트를 저장하는 인터럽트입니다. 상위 8비트. 자, 그래서 I라는 인터럽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벡터드 인터럽트 어떻게 하냐면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장치가 있으면 요놈이 인터럽트를 요구하잖아요. INT라는 그 인터럽트 걸어주는 신호가 있죠. 그죠? 핀이 있죠. INT라는 핀에다가 바가 있으니까 0이 되면 인터럽트 걸리겠죠. 자, 0을 딱 가해주면 인터럽트를 요구하면서 주변 장치가 데이터버스에다가 인터럽트 걸면서 8비트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I 레지스터에 만약에 80이라는 값이 있었다 그럽시다. 그 다음에 데이터버스에 인터럽트 걸면서 여기에 만약에 20이라는 걸 값을 데이터버스에 실어줬다 하면 요 값하고 요 두 개 값의 조합 80 I 레지스터하고 데이터버스에 실어준 값하고 80, 20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벡터드 인터럽트는 뭐냐면 자, 벡터 어드레스 테이블이 있는 게 벡터드 인터럽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저번에 자일로그에서 나온 C80 얘기할 때 여기 CPU가 있고 여기에 디바이스가 있을 때 인터럽트 신호가 INT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자, CPU가 디바이스한테 인터럽트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CPU가 인터럽트 단지 디바이스가 요구하면서 데이터 버스에다가 8비트 데이터를 실어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CPU 내에 상위 8비트를 저장하는 I 레지스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위 8비트의 이 값하고 주소값이 있겠죠. I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인터럽트 요구하는 장치가 데이터 버스에다 8비트, 요건 데이터 버스에 있는 8비트하고 합쳐져 갖고 16비트의 주소가 만들어지죠. 이 16비트 주소가 바로 뭐냐면 이 벡터 어드레스 테이블 바로 요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요 벡터 어드레스 테이블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6비트의 인터럽트 처리 루틴 ISR 00 ISR 01 인터럽트 자 데이터버스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800이라고 합시다. 이게 8000 하나 또 그러면 I 레지스터에 80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버스에 만약에 이 주소로 뛰어가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버스에 인터럽트 요구하는 장치가 데이터버스에 영역을 실어줘요. 그러면 80I에 있는 80에 데이터버스에 있는 영역을 합쳐서 8000번이 되죠. 그럼 8000번지에 바로 요 16비트 주소가 바로 뭐냐면 요게 0번 실어줬을 때 데이터버스 0번 실어줬을 때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시작 주소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걸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벡터드 인터럽트를. 벡터드 인터럽트는 뭐냐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시작 주소 값을 갖다가 테이블로 가지고 있어요. 테이블로 가지고 있어갖고 데이터베이스 0번 실어주면 여기로 뛰어가고 데이터베이스에 01 실어주면 여기에 들어가, 여기 뛰어가고, 그죠? 그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실어준 게 바로 이 테이블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주소 값들이 쭉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 그죠? 그래서 그 인덱스에 따라서 0이면 여기 요 주소,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3000번지를 3000이라고 돼 있다고 하면 3000번지를 실행이 되겠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여기는 뭐 랜덤한 값 막 다른 값 막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는 뭐 8000. 여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000H라고 하면 A00H로 뛰어가겠죠. 이렇게 뛰어가는 번지를 다 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갖고 그 테이블에 있는 주소 값으로 뛰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벡터드 인터럽트. 그것 때문에 이 G80이 벡터드 인터럽트로 해서 인터럽트 소스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256개나 되니까 8비트 CPU에서 256개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지금 뭐 ARM에서는 이에 16성개 인터럽트 소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8비트에서는 저렇게 256개 인터럽트 소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막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저 전자통신 연구소에 있을 때 저 G80 가지고 뭘 개발했냐면 교환기를 만들었어요. 교환기. 전자교환기. 우리 전화국에 가면 통화하게 하는 그 기계 있죠. 교환기. 교환기를 갖다 G80 가지고 그때 설계를 했어요. 하여튼 뭐 인터럽트 자 그러면 이제 벡터드 인터럽트가 지금 ARM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이제 개념이 조금 이제 요렇게 8비트에서 자일로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ARM에서 우리가 ARM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부할 건데요. ARM 콜텍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는 거의 CPU가 8051 뭐 이게 이제 해갖고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뭐 서울에 뭐 그 중소기업이나 뭐 벤처 업체 있는 데 가게 되면 아마 이제 사용하게 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마 거의
ARM 콜텍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ARM 콜텍스가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하는 용도로 나온 게 M 시리즈라고 그랬죠. 뭐 M1, M2 뭐 이렇게 이제 시리즈가 나가는데 이것들이 32비트 CPU,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하는 용으로 나온 건데도 32비트 데이터 처리를 해줘요. 805는 8비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놈은 32비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그 다음에 가격도 8051처럼 가격도 엄청나게 다운해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회사에서는 뭡니까? 그 8비트 그 퍼포먼스 낮은 거 쓰는 것보다는 이거로 해갖고 가격도 낮으니까, 그죠? 문제는 뭐예요? 이거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아직까지는 막 픽이나, 뭐 픽이나 8051이나 이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한번 개발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뭐 회사에 이제 가게 되면 문제는 중요한 거죠. 사수죠, 사수. 내 바로 위에서 내 지도해주는 내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사가 이쪽으로 잘하는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제 ARM 쪽으로 이제 개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뭐 이제 나중에 뭡니까? 회사에, 다른 회사에 여러분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옮겨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한번 공부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이 콜텍스 이쪽을.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뭐 지금 가보면 서울 쪽에 보면 이 콜텍스 쪽으로 가르쳐주는 그는 뭡니까? 교육기관이 많이 있죠. 예? 실제로 키트 가지고 실습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LG도 지금 콜텍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7, 8년 됐나요?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러 지금 콜텍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32비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인베디드 이거밖에 없잖아요. 30. 다음 기껏 해봐 16비트 아니면 8비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2비트 CPU예요. 자, 여기서는 ARM에서는 얘들은 처음에는 무슨 시리즈밖에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거의 A 시리즈였죠. 어드밴스드 시리즈 A 시리즈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32비트 CPU죠, 그죠? 그래서 요거로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용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M 시리즈를 갖다가 요걸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슬림화 시킨 거죠. 고급 기능을 빼내고 조금 이제 군사를 빼내가지고 만든 게 이제 M 시리즈거든요. 마이크로 인베디드 시스템용으로 만든 게 M 시리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 시리즈하고 M 시리즈가 이름은 같은 콜텍스라고 하더라도 내부 구조가 달라요. 내부 구조가. 군사를 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인터럽트 처리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인터럽트 처리하는 게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하는 M 시리즈용은 인터럽트 걸리면 고정 주소 분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고정 주소 분기. M 시리즈는 요걸 쓰고 있어요. 고정 주소 주소. 그래서 인터럽트에 따라서 뛰어가는 번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M 시리즈는. 그래서 뭐 리셋이 걸리면 0번지에서 시작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자, 거기 반해서 A 시리즈는 뛰어가는 거는 고정 주소는 똑같은데요. 여기에 A 시리즈는 여기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어. 분기 명령. 조금 이제 다르게 쓰는데요. 여기서 막바로 그냥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처리가 일어나는데, 그냥 처리 명령이죠. 처리 명령이 있는데 반해서
A 시리즈는 뛰어가면 여기서는 전부 다 뭐냐면 몇 번지로 뛰어가라. 이런 식의. 그래서 인터럽트 걸려가고 고정 번지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실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들어가 있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있는 여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제로 있는 번지로 분기를 명령이 실행해서 그냥 그쪽으로 뛰어가서 고정 명령으로 어떤 이제 주소로 뛰어갔지만 여기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다시 뭡니까? 실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들어가 있는 번지로 분기를 시키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A 시리즈하고 M 시리즈 조금 더 M 시리즈는 막바로 뛰어가는 요 번지에서 그냥 명령이 처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A 시리즈하고 M 시리즈가 그래서 비슷하면서 다른 것들이 조금씩 이제 존재를 합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ARM 얘기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대용량의 메모리 내용을 옮길 때 쓰는 게 DMA라고 그랬습니다. Direct Memory Access. 우리 학생들이 액세스라는 거, 우리 메모리 액세스, 메모리 쪽 연구를 하니까 메모리 액세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한글로 이제 써서 가져오면 꼭 보면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맞아요? 응? 꼭 이렇게 써서 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도 뭐 모르겠어요. 또 꼭 한글로 써오면 아마 이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10중 8구가 이렇게 써. 이렇게 쓰세요. 리포트 쓰실 때도 액세스 이렇게 써요.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야 돼. 입을. 경상도 사람들은 좀 입을 갖다 크게 안 벌리려고 그러죠. 작게 벌려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액이나 구분이 잘 안 되는. 자,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DMA는 코프로세서입니다. 코프로세서인데 여기에서는 뭘 안 하느냐면요. 명령어 패치, 명령어 디코드, 그 다음에 명령어 execute. CPU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 하나 옮길 때마다 자,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요 번지에 있는 내용을 요 번지에 옮긴다 하면 옮긴다면 어떤 명령이 있어야 되죠. move라는 명령이 있어 갖고 요 번지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뭡니까? 요 번지로 옮기는 명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개만 옮길 때,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옮기게.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토탈 256개를 옮긴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르프를 써갖고,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 X,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 O,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또 move X, 이렇게 또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갖다 256개를 옮기기 위해서는 시작 주소를 알려줘야 되죠. 시작 주소. 그 다음에 옮겨갈 시작 주소를 또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옮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증가시키죠. 그리고 또 다시 옮기죠. 그리고 또 주소 하나 옮기고,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요 주소 다시 증가시키고, 다시 요거 또 옮기고. 이걸 갖다가 CPU가 한다 하면 매번 옮길 때마다 뭘 합니까? 명령을 받아들여 갖고 이 명령이든 가져와 갖고 그걸 갖다가 가져와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걸 계속 하면서 256번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되게 사이클 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DMA는 뭐냐면 DMA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만 하는 거예요? 메모리 옮기는 역할만 하도록 딱 정해진
코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 없죠. 명령어가 지는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지는. 옮기는 명령은 이미 지가 이제 항상 정해져 있어요, 지는. 메모리 옮기는 역할만 하도록 만들어진 칩이에요. 코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해석하고 디코딩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실행만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DMA 내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용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DMA 내에 레지스터가 있어갖고 뭐냐면 source address register, 그 다음에 destination address register, 그 다음에 length, byte counter. DMA 내에 레지스터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200, 여기에 500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DMA한테 야 DMA 네가 이래 이러면 1200에서 5000, 1200에서 5000, 그 다음에 1201번지에서 5001 이렇게 해가지고 1000개라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쫙 그냥 옮겨버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패치 디코더 하는 이 시간이 다 생략돼 버렸죠, 그죠?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옮기기만. 명령을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DMA가 메모리 내용을 옮기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로 핸드쉐이킹 해야 됩니다. 그래서 DMA하고 CPU가 같은 프로세서급이기 때문에 CPU가 있고 그 다음에 DMA가 있으면 메모리 옮기는 거는 이제 CPU가 안 합니다. 그죠? 전용으로 하는 로봇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옮기는 것만 아주 최적화된 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미리 DMA를 사용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레지스터들 있죠. 시작,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바이트 카운터, 이 레지스터에다 미리 내가 값을 여기다 저장시켜 놓습니다. 값을 저장시켜 놓고 요구 간에 핸드세킹 하는 신호가 바로 뭐냐면 버스 리퀘스트. 요 두 개의 신호가 있어요. 자, 그래서 DMA한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하고 바이트 카운트를 집어넣어 놓으면 DMA가 이제 내가 뭐 일을 하라고 시키네. 그러면 DMA가 CPU한테 버스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아까 버스라는 게 뭡니까? 버스라는 게 세 개의 버스가 있죠.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그죠? 이 세 개의 버스를 갖다 누가 쓰고 있냐면 CPU가 쓰고 있었죠. CPU가 쓰고 있었는데 요게 같이 이렇게 물려 있어요. 어드레스 버스,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 그 다음에 컨트롤 버스 이렇게 같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CPU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쓸 때는 뭐냐, 요 출력이 다 뭐냐면 트라이스테이트 출력이잖아요, 그죠? 트라이스테이트 출력이니까 CPU가 서로 그럴 때 요 놈을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만들어서 선을 끊어버려요. DMA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만들면 여기 저항이 무한대 상태가 되니까 CPU가 쓰고 있는 버스하고 서로 뭡니까? 정기적으로 끊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 안 할 때는 DMA가 동작 안 할 때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이 세 개의 버스가 다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CPU가 사용하고 있는 버스하고 정기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다가 DMA가 아까 얘기했죠. 요 세 개의 내용이 들어와갖고 DMA 기동을 시키면 시작해라. DMA 니 동작해라고 알려주면 DMA가 CPU한테 버스 리퀘스트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버스 리퀘스트
bus acknowledge ACK 요 신호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버스를 내가 좀 사용할게 CPU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CPU가 판단하겠죠. 아, 내가 지금 더 긴급한 일이 있는데 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죠. 만약에 내가 긴급한 일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 하는 일이라면 버스 리퀘스트 들어오면 CPU가 버스 그랜트 신호를 갖다가 오케이 하면서 CPU가 이걸 갖다가 끊어버려. 하이피드 상태로 만들어요. 이제 CPU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CPU가 이 세 개 버스를 갖다 끊어버렸죠. 끊어버렸으니까 이제 DMA가 이거 끊긴 신호를 다시 요놈을 이네이블 시키죠. 이네이블 시켜가지고 버스를 갖다가 연결 상태로 만듭니다. 트라이 상태에서 이네이블 된 상태로 만들면서 DMA가 요 주소, 요 시작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이 데스티네이션 번지에 있는 내용을 이 바이트 카운트가 만큼 쫙 그냥 옮기죠. 순수대로. 네, 순수대로 쫙 옮기는 역할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 DMA는 요거 하는 과정이 생략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PC 쓰고 있잖아요. PC에서 언제 DMA가 한 서너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즘 나오는 PC에는. 언제 쓰느냐면요. 여러분들 그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에다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로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있는 프로그램의 블록을, 옮겨야 될 블록을 DMA에다가 시작 주소값 이걸 알려줘갖고 메인 메모리에 그냥 로딩할 때 DMA가 다 해갖고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워낙에 요즘은 방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CPU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갖다 하나하나 옮긴다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DMA가 PC 내에 한 4,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전용의 DMA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로딩할 때는 DMA가 다 블록으로 처리를 해서 다 합니다.